네,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한 각 당 입장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 어제 예, 저희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그 의장님하고 의장 간의 소통은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자주 연락 주고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직접 또 대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화 통화도 하고 있고, 네.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좀 잘 통하십니까? 아니면 뭐 벽이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의장 개인의 의견은 아니고 정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시다시피 중요한 의제들 간에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뭐 아직까지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입장 차가 좀 커 보이던데요. 그건 좀 이따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토론 어떻게 성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두 분 다 흔쾌히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뭐 어느 한쪽이든 하자고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겠죠. 물론 이제 뭐 몇 대 몇으로 하자, 뭐 단독으로 하자 이런 좀 네. 이견차는 있지만, 네. 뭐 토론을 하자고 하면 우리 당도 그렇고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도 뭐 끝장 토론 형식으로 하자는 거기 때문에 네. 토론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좀 그 정책 의제 하나하나에 대한 좀 입장 좀 여쭤볼게요. 먼저 상속세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최고세율을 좀 낮추자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그 OECD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이 26%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0%입니다. 딱 두 배가 되는데, 이제 이 상속세율이 너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은 세율도 인하하고, 세액 공제 한도도 확대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은 세액 공제 한도만 확대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가능하면 너무 과도한 세율도 이번 기회에 같이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상속세는 소득세하고 같이 종합해서 봐야 되는 건데 예. 소득세와 상속세를 합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세율이 예. 높은 게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네. 소득세하고 합산과세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왜 상속세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뭐 초부자 감세다, 부자에게 왜 세금 깎아주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가압상속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기업을 영위하고 또 본인의 재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OECD 국가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데 또 최대 주주 할증세율이 또 20%나 돼요. 그럼 그게 무려 60% 가까이 되는데 이런 상속세는 조금 인하하면서 또 다른 그 세제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최근에 주장하는 거는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올렸던 법인세도 좀 원상복귀했으면 하고 있고, 그럼 상속세도 과다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정한 세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에서는 물가 연동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예 빗장을 지금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네.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하면 사실은 세율 인하가 더 큰 의미가 있고 네. 세액 공제 한도 확대는 물론 뭐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의 물가 연동을 할지 말지 이전에 상속세 문제부터 좀 빨리 먼저 끝내자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세율 인하를 포함한 상속세 문제를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 입장, 민주당 입장을 떠나서 지금 세수 네. 펑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감세 기조로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세율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라고 네.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법인세의 세수 결손이 전체적인 그 국가 전체적인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법인세도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그 민주당 출신의 지난번 국회의장을 맡으셨던 김진표 의장님이세요. 네네네. 법인세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주는 것이 해외 기업의 유치라든지 또 해외에 투자했던 한국 기업의 리쇼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그다음 법인세율 인하만큼 또 제품 가격의 인상을 그 좀 연기를 할 수가 있고 근로자의 급여 인상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법인세도 아예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장님,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그럼 법인세도 낮춰야 되고 상속세도 낮춰야 되고 소득세도 손봐야 되면 세수 결손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법인세율 예를 들어서 법인세율 인하가 반드시 세수 결손으로 이어진다는 게 아니고 법인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을 경우에 기업 활동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세수 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월급도 올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진작이 될 것이다. 이런 혹시 기대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수 결손이 아니고 정대의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이니까요. 자, 연금 문제로 넘어가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일단 여야정이 비공개 실무법 협의를 개최를 했던데 여기서 뭔가 좀 접점은 아직 도출이 안 됐습니까?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은 논의를 했고 이제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조정 장치는 민주당 내에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또 소득 대체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좀 반대 의견이 있으니 그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합의점을 찾아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이해한 걸 한번 확인 질문을 드릴게요, 의장님. 그러면 자동 조정 장치는 도입하지 않고 소득 대체율은 민주당이 조금 내리는 것에 동의하는 선에서 타협안이 도출이 된다.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자동조정 장치는 자동조정 장치는 지난주 목요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용의 뜻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측에서 요구한 자동조정 장치를 민주당은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고 다만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이 주장한 소득 대체율도 자동 조정 장치를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소득 대체율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양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정반대로 민주당은 당으로 돌아가서 자동 조정 장치 설득을 하고 국민의힘은 당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의 소득 대체율 설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가보자 한번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조정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민주당이 좀 입장을 표명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이 자동 조정 장치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접하기는 했는데 진성준 의장도 국정협의회에 같이 참석을 했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참석을 했고 우은식 의장도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 장치의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거는 그 이재명 대표가 자꾸 말을 번복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가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다시 또 원상복귀를 하고 또 상속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 민생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 추경을 한다면 했다가 다시 또 민주당이 제안하는 예산 편성안에는
민생지원금의 소비 쿠폰 형태로 다시 반영을 하는 예산을 제출했어요. 네. 그래서 입장 변화가 너무 빈번하게 그 입장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만은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법, 연금 개혁의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표명했던 그 수용 의사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의장님 그마저 번복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의장님 기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신 버전은 지난주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어제 실무협의잖아요. 그러면 예. 어제 실무협의에서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비공개 회동이었기 때문에 뭐 내용을 밝히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제 민주당의 입장은 자동 조정 장치 수용은 유지를 하되 법안에 어떻게 내용을 담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하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어제 실무협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진성준 의장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여야 합의를 보지를 못하면 예. 단독 처리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종배 진행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을 어느 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 그래서 진성준 의장한테 그동안의 관례는 합의 처리 아니었느냐고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금은 그 19대 때 공무원 연금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고 네. 21대 국회도 특위를 구성했었어요. 근데 유독 이번에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결정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네. 모수 계획은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 네. 그거는 제1야당의 독재 아닌가요? 독재. 예. 국민연금만큼은 네. 전 국민, 전 세대, 전 계층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일방 처리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과도한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 특별법이 있잖아요. 예. 좀 단순화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프라 지원하는 문제, 전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지원하는 그 한 축이고 예. 또 하나는 그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해 주느냐 마느냐 이게 또 한 축이잖아요. 예. 근데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냥 이거 먼저 처리하면 안 돼요? 반도체법의 시그니처는 주 50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적용하는 게 시그니처가 돼 있고 인프라 지원은 사실상 정부가 현재 법안이 아니라도 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용인 클러스터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그것이 법적 근거를 남기자고 해서 반도체법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적인 위기가 지금 현재 닥쳐오고 있습니다. 네. 국가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기술 능력은 중국에 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22년도에는 우리가 우위에 있었지만 불과 2년 만에 네네. 그 판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연구소가 초저녁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네. 이마저도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편협하고 편향된 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 재발의했고요. 그다음에 예. 법사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그 야당 단독으로 일단 의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반대하는 방안인가요? 그렇죠. 노란봉투법의 요지는 이런 거죠. 이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경영인은 네.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네.
이게 요지예요. 그러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 되겠죠. 그래서 노조가 불법적으로 파업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정당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노란봉투법은 아마 민주당도 거부권 행사를 예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요? 상법 개정안의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상법 개정안은 상장 비상장 회사를 가리지 않고 상시적으로 주주 충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안법안, 자본시장법안은 상장 회사만 기업의 인수합병 시에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내내 상장 비상장 회사 가리지 않고 주주 충실 의무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고 침해하는 네.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경영권이 침해된다면 소액 주주들의 의무도 충실하게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잖아요. 예, 예. 만약에 야당이 좋다 이걸 받을 테니까 추경 편성하자고 하면 응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추경의 필요성은 서로 공감을 하고 있고 예. 다만 현재 현안 이슈가 돼 있는 연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제가 먼저 합의 처리되고 난 다음에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후순위다 그러면? 예. 그런 입장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점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